위험으로 도로를 사로잡는 경차, 작은 사이즈, 값도 싼 가성비에 이것저것 세금 혜택도 많았고요. 특히 티코, 모닝, 캐스퍼는 붐까지 일으킬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최근 도로 위 경차가 없어질 거란 소문이 들릴 정도로 경차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길거리에 종종 경차가 보이니까 갑자기 소멸로는 좀 과장된 거 아닌가 싶은데, 통계를 보면요, 경차 판매 2012년 약 21만 6천 대에서 2021년 약 9만 9천 대로 줄었습니다.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판매 추이가 절반 이하로 급감한 거죠. 물론 캐스퍼가 출시되며 2022년 판매량이 잠시 반등하는 듯 보였지만 그 이후로 다시 쭉 하락세고요. 올해 5월까지의 누적 등록 대수는 3만 809대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3.8% 급감해 이 추세라면 올해는 7만 대만 판매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 최초의 경차 티코, 출시 초반에는 싸구려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실속 있는 차로 인식이 확 바뀌면서 당시 경차로는 이례적으로 10만 대 넘게 판매될 만큼 전성기를 맞이했었잖아요. 경제난 속에 경차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 덕에 아토스, 마티즈, 비스토, 모닝 등 여러 경차도 줄줄이 출시됐고요. 지금이나 그때나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건 비슷한데 지금은 왜 경차가 이렇게나 안 팔릴까요? 최근에 나오는 경차는 가벼울 경차가 아니라 존중할 경차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높다는 얘기죠. 최근 나오는 경차는 가성비가 아니라 그냥 조그마하고 아주 조금 싼 차 정도라는 건데요. 우선 소비자들이 모든 장치가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차량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지만 규모의 경제를 충족해야 하는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도 차 가격을 높이면 높일수록 남는 장사가 돼서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차도 고급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차를 신차로 사려면 기본형은 대략 1,400만 원 정도, 풀옵션 차량은 2천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경차가 필요하긴 한데 옵션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하나 집어넣다 보니까 예상된 가격보다 올라가게 되고 이럴 바에 꼭 경차를 사야 돼? 이런 심리가 작용하게 된 거죠. 아니, 그 돈이면 조금 더 못해서 새 차 사는 김에 더 좋은 차 사지,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는 가격이기도 하고요. 큰 차를 타면 운전에 훨씬 편리한 건 사실이니까 소비자들은 경차 대신 훨씬 넓고 편한 다른 차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 구매 비용이 싸지는 않더라도 취득세, 자동차세, 비일세, 보험, 공영주차장 할인, 고속도로 할인 등 유지비는 경차가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그치만 사실 요새 이것도 일부 줄이는 추세라 신차를 살 때 그렇게 강력한 유인책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유지비가 매우 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점차 혜택을 줄이고 있어요. 취득세의 경우는 최대 75만 원까지 감면되던 게 25년부터는 감면 한도가 40만 원으로 축소됐거든요. 시내 도로에서만 주행한다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그리 크지 않거든요. 제작사 입장에서는 한 종당 10만 대 정도 팔아야 설계, 생산, 개발비 등을 충족할 수 있는데 지금은 경차 다 합쳐서 10만 대도 팔리지 않으니까 수익성이 나지 않아 더 이상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캐스퍼, 레이, 모닝밖에 살 게 없으니까 종류도 없지, 선택 범위도 적지, 경차 매력이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도리어 상황에 따라서 인기가 더 없어지면 단종시키겠다라는 얘기도 머지않아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탁 생산해주는 상태여서 수익률도 떨어지고 단가는 높아져서 경차가 실제로 국내에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겠다는 거죠. 그럼 그냥 경차 안 팔고 안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싶지만 우리나라 땅이 워낙 좁고 에너지도 대부분 수입해서 쓰는 상황에 경차가 사라지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건 아니라는데요. 주차 공간이 기존보다 좀 더 넓고 복잡하게 필요하게 될 것이고, 또 1인 혹은 2인 탑승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큰 차를 운행하게 된다는 얘기는 탄소 배출량이 결국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경차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우리와 달리 확실한 유인책과 초저가 모델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는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50%를 훨씬 넘어갈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경차 타보면 놀라는 거죠. 없는 옵션이 없을 정도입니다. 창문도 오토 윈도우는 운전석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수동 윈도우를 달다든지, 에어컨은 없는 경우, 또 라디오만 하나 붙어있고, 이게 바로 유럽형 경차의 종류들이거든요. 필요 없는 옵션은 다 빼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철저하게 보장돼 있다는 얘기죠. 일본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려면 불법 주차 이런 게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이 반드시 필요한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차고지 증명을 면제해 주거든요. 혜택이 가장 크다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혹하게 하는 유인책은 물론 조금 옵션이 부족하더라도 저가형이라는 이름에 맞게 저렴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 5월 중고차 시장에선 1위에서 3위를 모두 경차가 차지했는데요. 그러니까 가성비 있는 경차, 아직은 수요가 많다는 거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 규모를
규모를 키우거나 또는 수출을 어느 정도 달성을 해서 내수와 수출 시장을 합했을 때 총 판매량이 차종 한 대당 10만 대를 넘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한국 경차. 추이대로 판매량이 점차 떨어져 앞으로 정말 한국산 경차 보기 힘든 날이 올까요? 아니면 다시 반등해 도로 위 다양한 경차들 계속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